당직이라서 이 찬양을 한번 들어봤는데 굉장히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그 조회수에 한 10회 정도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순서는 네, 우리 김승기 권찰님께서 둥지에서 세상으로 수기를 준비하셨습니다. 한번 박수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완창이 들렸던 것은 고등학교 2학년 가을 무렵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교정에 앉아 있었는데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점점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환청인지 몰랐습니다. 계속 나에게 욕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로 인해 나는 안절부절 못하게 되었고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사고하는 것이 전과는 달리 점점 느려지게 되어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쉽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났습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했지만 담임선생님은 무관심하셨고 나의 이러한 변화를 알아차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모님 또한 나의 증세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힘든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던 나는 전학을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호소해봤지만 가정사정상 어렵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전학을 포기한 채 보내던 어느 날 고모님이 갑자기 학교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나의 행동이 고모님 눈에 띄어서였을까요? 나를 데리고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향하셨습니다. 의사는 조현병 쪽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으며 평생 정신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앞에 망연자실해야 했습니다. 바로 병원에 입원하여 약물 치료를 시작했는데 증상이 호전을 바라고 먹기 시작한 약은 효과가 없었고 약의 부작용으로 뻣뻣하게 굳어져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점점 피폐해지고 있는 것을 느끼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큰 고모님이 병원을 오셨습니다. 고모님은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있던 내 얼굴을 물수건으로 닦아주셨는데 그 순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모병원에서 국립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겠다며 저를 추천하여 1999년 가을 18살 때 나는 병문도 모른 채 춘천에 있는 국립병원으로 갔습니다. 당시 병원에서의 생활은 마치 감옥과 흡사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옷을 다 벗고 속옷만 남긴 채 환자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한복 후 병원 직원이 내가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후에 의사와 상담하고 안정제 주사를 맞은 뒤 방배정이 되었습니다. 병원 생활하는 동안 나는 내 자신이 너무 답답하였고 다른 환자들의 이상한 행동은 내게 겁을 주어 빨리 퇴원하고 싶은 마음만 간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친구에게 따돌림 당해 병원을 왔다는 생각과 정신질환이라는 병을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게는 참 생지옥이었습니다. 빨리 퇴원하고 싶은 마음에 병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로 자주 집에 전화를 걸었으나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넘어 보름이 될 무렵 나는 슬슬 퇴원에 대해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나는 퇴원하였으나 다시 따돌림 당하면 어떡하지? 나는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참담한 심정이 되어서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친구들을 만나보니 전과는 달리 모두 나에게 잘 대해주었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조현병에 대한 지식이 없던 나는 학교를 다니며 약을 먹지 않았고 당연히 학교를 다니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당시 생각이나 행동이 많이 느려졌고 환청이 계속 들려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어심대 덧심격으로 고3 수능이 끝나고 발표를 기다릴 무렵에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소천하셨고 그 충격은 나에게 심각한 재발을 불러왔습니다. 계속 귓가에 윙윙하는 환청이 들렸고 방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병이 심해졌습니다. 춘천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였고 마취 12번, 전기치료 12번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별 호전이 없었으나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치료 이후 나는 대학에 입학하였지만 학교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고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어머니께서 춘천으로 이사를 하셔서 포리텍 대학교를 다니며 일을 했지만 3개월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취업도 못하고 집에서 지내면서 약을 꾸준히 복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25살 때쯤 병이 재발하여 다시 춘천 신경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태어나고 정신장애 상급 판정을 받았지만 약을 꾸준히 복용하였고 그 후로 다시 입원하지는 않았습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시설을 다니며 직업재활에 참여하여 제조업체에서 근무하였으나 심각한 정서적 고통으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조업체에서 나온 뒤 3년 동안은 취직도 못하고 아무런 일도 못했습니다. 정신장애는 사회에 어디에도 쓸모없는 존재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나는 계란 도매업을 하시는 고향 동네 삼촌을 찾아갔습니다. 그냥 삼촌을 따라 이곳저곳을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삼촌의 도움으로 2, 3년간 트럭 보조석에 앉아 여러 근교 도시를 따라다니며 길과 거래처 위치를 익혔습니다. 꾸준히 약을 잘 챙겨 먹으며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인관계에 빈약했던 나는 거래처 사람들과 안부를 나누며 관계 맺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내가 한 일은 별로 없었지만 삼촌은 항상 20에서 30만 원 가량의 용돈을 주셨으며 내가 있어 나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라며 내게 용기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30살이 될 무렵 삼촌의 도움을 받아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면허 취득 3개월 이후부터 혼자서 배달과 계란 매매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남아있어 근무가 들쑥날쑥하게 되었고 삼촌께 죄송한 마음에 더는 일을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삼촌은 둥지에만 갇혀있던 나를 보호막처럼 보호해주셨고 나는 알을 깨기 위하여 수없는 원칙과 두드림으로 의지를 보였습니다. 마침내 알은 깨져서 그 베일에 가려진 껍데기를 깨트리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장애의 벽을 뛰어넘었다 할 수 없지만 세상을 훨훨 날기 위한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번 2018년부터 우리네 콩타에 다니며 8월에 중화요리집에서 취업훈련을 하였고 장애인 정도우미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습니다. 1년 동안 우리네 콩타에서 장애인 정도우미로 근무했고 시청에서 연결시켜준 자활센터에서 5년 계약을 하고 전기 차단기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계약이 유지되지 못해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는 중인데 주일에 쉴 수 있는 직장을 구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나 중대에 방황하며 이단에 빠지기도 했고 여러 교회를 전전하였습니다. 28세 때 노방전도 하시는 이상득 안수지사님과 당효중 지사님을 만나 평성교회로 나오게 되었고 몇 번 교회를 옮겨 다니기도 했지만 목사님의 인도를 받아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후로는 방황하지 않고 교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정돈되지 못한 생활이 좋지 못한 습관 때문에 물질과 여러 면에서 어려움도 겪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끝까지 전진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겸손한 자리에서 선한 뜻을 향해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평안과 행복을 맛보게 해주시길 기대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저에게 많은 도움을 베푼 선화삼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저와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You can have all this world. 네, You can 본인의 약점을 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김승기 권찰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고 다음에 다시 한번 수기로 무대에 올라오실 때는 맨발에서 1인자로 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